관련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최근까지 제가 이제 이 내용으로 지금 정리를 했고, 그리고 마침 이제 관련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요. 제 생각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저희가 지금 오늘 주제가 통통이잖아요. 통통, 전통과 후통이 있는데 저의 주제는 전통과 좀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한다는 게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우리 사회 안에 소통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연탄 나눔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과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소통을 하고 있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시민들이 소통을 하고 있는지 연탄이라는 걸 매개로 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반 시민들과 소통을 할 건지 또는 교회 안에서 소통을 할 건지에 대한 좀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들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제가 느꼈던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을 제가 어제 고민을 하다가 오메 연탄에 불 붙었네 이렇게 잡았어요. 연탄에 불이 붙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상계동에서 한 150명과 함께 연탄 봉사하고 막 부랴부랴 또 씻고 또 이렇게 뛰어왔는데요. 앞에다가 연탄 앞에다가 통일을 넣으려다가 통일은 아직 불 붙으려고 멀은 것 같아가지고 뺐어요. 연탄에만 일단 불이 붙었고요. 시민들과 공감하는 통일 준비, 사랑의 연탄 경험을 중심으로 제가 좀 정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연탄이 굉장히 오래된 우리 시민들의 연료잖아요. 한때 이제 많은 대중적인 연료였다가 70년대 지나면서 지금은 거의 사양화된 사양산업이기도, 석탄산업이 이미 사양산업이 됐는데, 연탄이라는 거는 지금 전국에 한 대략적으로 한 20만 가구 정도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있는데, 서울 시내에도 한 저희가 1년에 지원하는 가구가 한 10,000여 가구 되는데요. 서울 시내에 한 3,000여 가구 정도 연탄 떼시는 분들이 있고 연탄으로 겨울을 나십니다. 그런데 왜 이 연탄이 나눔하고 무슨 관계냐? 연탄이 한겨울 되면 왜 이렇게 다들 연탄 나눔 온 신문에는 연탄 나눔,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사랑의 연탄이 어떻게 나눔의 아이콘이 됐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뭐가 통했길래 이 연탄 나눔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연탄, 통일, 나눔의 아이콘이 되다, 이렇게 주제를, 제목을 잡았는데요. 처음에 저희 단체가 2004년도에 시작됐을 때는 주요 통계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자원봉사가 거의 많지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자원봉사자가 많지 않았는데 2007년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10,000여 명이 이제 됐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한 3, 4만 명 정도가 1년에 저희가 연탄 봉사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이 3, 4만 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서 직접 만나서 봉사를 저희 단체 실무자들이 같이 하시는 분들이 한 2만여 명 되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지부에서 한 23개 정도 지부가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지부에서 봉사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한 4만 명 정도가 자원봉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2007년도라는 시점이 되게 묘한 시점인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뭐 기업들도 있고요. 뭐 눈이 와도 이렇게 연탄 봉사를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참여해가지고 연탄 봉사도 하고요. 네, 이거 천안에서 제가 눈 오는 날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눈을 맞으면 봉사자가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죠.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즐기면서 저희가 현장에서 연탄 봉사를 하고요. 금요일 날도 이렇게 눈이 산발적으로 내렸는데, 제가 관악구 지금은 신림동으로 삼성동으로 바뀌었는데 신림동에서 연탄 봉사를 하는데 눈이 내리는 거예요. 봉사자들이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어하고, 어른들은 별로 눈 오면 좋아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연탄 봉사 현장에서는 어른들도 눈 오면 재밌어하고 눈싸움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눈이 와도 저희가 봉사를 같이 하고요. 아이들도 힘들어 보이나요? 좀 힘들어 보이긴 하죠. 혓바닥을 쓱 내밀고 연탄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한 장씩 이렇게 재밌게 연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친구 셋이서 같은 반 친구들인데 와가지고 찍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찍어줬는데 귀엽죠? 네, 이렇게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도 연탄 봉사 하고 있습니다. 이 언덕이 상계동 언덕인데 굉장히 가파른 언덕입니다. 한 45도 진짜 이렇게 반드시 서서 못 올라가고 이렇게 앞으로 숙여야지 올라갈 수 있는 언덕인데, 이 언덕길에 이제 연탄 봉사를 마치고 너무 힘들었는데 어때요? 끝나고 난 표정이 힘들어서 죽겠다 이런 표정이 아니죠? 예, 다들 너무 뿌듯해하고 즐거워하고, 네, 이 친구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네, 너무 재밌어합니다. 힘들지만 너무 뿌듯하고 즐겁고, 그리고 내가 뭔가
큰 일은 아니지만 이웃을 위해서 내가 뭔가 했다라는 그 뿌듯함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연탄이 어떻게 나눔의 아이콘이 됐나, 이거를 좀 몇 가지를 한 두세 가지 정도 제가 좀 살펴볼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07년도에 자원봉사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었잖아요. 이게 좀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 보시면은 연탄 나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기름 이거를 지금 릴레이로 이렇게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네, 비슷하시죠? 네. 네, 지금은 저희는 이게 우비는 별로 제가 착용을 안 하는데 이 팀에서는 착용을 하셨어요. 2007년도에 태양 기름 유출 사고가 나면서 당시 언론에도 많이 났지만 자원봉사자가 100만 명이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났었고,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현장에 나가서 이 기름띠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봉사를 하고 나서 본인들이 느끼신 거예요. 아, 이게 많이 뿌듯한 일이고 내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더 얻어가는 게 많구나. 그래서 그해 겨울에 이 봉사자분들이 문의 전화가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연탄으로 봉사를 할 수 없느냐, 연탄 봉사를 하게 해달라. 그래서 2007년도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나갔지만 그 자료가 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자원봉사자들이 하다 보니까 즐겁거든요.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탄 나눔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약간 겨울철에 나눔의 아이콘처럼 어떤 교회 청년부든 아니면 기업이든 아니면 친구들 동호회든 굉장히 다양합니다. 학교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도 우리 반 친구들끼리 선생님이랑 같이 애인과 함께 자녀와 함께 이렇게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이 같이 연탄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탄을 통해서 지금 나누고 소통하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기업의 사회공헌의 굉장한 증가가 또 한 가지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 규모가 이제 굉장히 3조 원까지 좀 늘어나고 있고 점점 더 늘어날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에 관련된 지출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 중에 이제 뭐 연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회공헌 분야의 지출 분야가 많고, 이제 이런 어떤 영향 때문에 많은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로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기업의 사회공헌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공헌이 점점점 체계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단회적인 봉사를 했었습니다. 한 해 하고 그 다음에 할지 안 할지 결정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각 기업들마다 사회공헌 팀이 생기고 재단이 자리를 잡으면서 연중 프로그램이 기획이 되고요. 그 중에 겨울에는 꼭 연탄 봉사를 하게끔 담당자들이 스케줄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고 있고요.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는 것이 이제 점점 더 전문화되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관련된 유관 분야로 점점 변화되고 있지만, 기존에 이제 일반적인 기업의 사회적인 CSR에서 CSV로 이미 이제 많이 전환됐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에서 어떤 사회공헌의 첫걸음을 뗄 때는 많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회공헌을 하고 싶은데 아직 우리 회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야를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가장 문턱이 높지 않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탄 봉사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에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시민들의 나눔에 대한 참여의식이 굉장히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걸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게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자녀와 함께 친구들과 함께 연말에 예전에는 송년회를 주로 이제 뭐 많이 술을 먹고 2차, 3차 이렇게 많이 갔잖아요. 요즘 분위기는 1년에 우리가 모은 돈을 연탄을 조금 후원하고 연탄 나르고 간략하게 순댓국에 뭐 소주 한 잔 이런 정도로 지금 그런 팀들이 많아요. 우리 연말 모임을 친구들이랑 또는 뭐 할 건데 우리 회사에서 연말 모임을 할 건데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부어라 마시자 뭐 먹자 이런 분위기에서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갖자라고 결의가 돼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의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이제 오셔가지고 본인들이 모금한 걸 가지고 조금 후원도 하시고 연탄도 나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현장에서 나르다 보면 굉장히 또 재밌거든요. 재미도 있고 또 추억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어떤 1년 동안 사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바쁘게 살다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기회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돌아서서 올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내가 과연 많은 일들은 할 수 없지만 그 연탄봉사라는 작은 걸 통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감동을 또 받기도 하거든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연탄봉사가 현재까지 조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탄봉사 현장에서 할머니들이 너무 고마우시니까 막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커피도 오늘도 지금 커피 한 3잔 정도 마셨는데 자꾸 타주셔가지고 커피도 타주시고 고맙다고 얘기도 해주고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겠다고 얘기도 해주고 사실 그런 경험들이 이것도 사실은 일종의 작은 소통이죠. 일반 이웃들과의 이런 작은 소통들이 굉장히 개인에게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한 해의 기억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날이 추워지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 할머니 잘 계실까? 어제도 뭐 대학교 이제 교수님하고 대학원생들이 연탄봉사를 하러 와가지고 교수님이 이제 계속 그 같은 집을 작년이랑 같은 집을 가게 됐어요. 근데 작년에 뵙고 또 뵀네요. 또 건강하시라고 내년에 또 찾아뵙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이런 어떤 주고받는 관계,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연탄봉사 현장이 연탄을 가지고 가서 집안에 쌓아드리는 걸로 드리지만 실제로 연탄봉사 참여자들은 더 많은 걸 얻어서 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커피 한 잔 얻어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작지 않구나. 내가 이 작은 거지만 이걸 통해서 이분이 도움을 받는구나. 그리고 내가 마음이 뿌듯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끝나고 나면 이렇게 즐거워합니다. 서로 막 얼굴에 막 연탄 묻혀가면서 재밌어요. 네, 우리 4살짜리인데요. 4살짜리 꼬마 친구도 유치원 친구입니다. 와가지고 연탄을 나눠요. 이 친구는 이 친구의 후배입니다. 네. 네, 경희유치원 친구인데요. 네, 매년 와서 저희랑 선생님들과 어머니들과 같이 와가지고 연탄봉사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 4살, 이 친구도 그 다음에 4살. 네, 그래서 어린 친구들도 참여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일반 시민들은 사실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정보도 제한되어 있고 또 과연 관심이 있어도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제가 연탄 나눔에서 이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쉽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재밌고 그리고 또 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사실 통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어렵게 설명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때로는 설득해야 되고 때로는 그런 상황이 지금 통일이라는 그 이슈의 특성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일반 사람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요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고민을 할 때 그거를 정면으로 가려고 하기보다는 일반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한 사람이 100보 가는 것보다 100사람이 같이 한 걸음 가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인생을 통일 쪽에 거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정보와 지식과 관계를 가지고 빠른 속도로 100걸음을 간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 주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 즐겁게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면서 같이 한 걸음 갔을 때 저는 오히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현장에서 제가 느낀 게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이 굉장히 사랑스럽죠.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 저도 마찬가지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지만 부모님이 제가 북한어 공부한다고 했을 때 바로 전화가 밤 12시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너무 걱정스러워가지고 간식 먹으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길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오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우리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런 상상들을 좀 하면서 같이 가는 곳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디 애인과 갈 때는 예를 들어서 데이트 장소를 고를 때 어떤가요? 남자든 여자든 이번 영화를 본다 아니면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엄청난 서치를 하죠. 네이버든 구글이든 엄청나게 하고 갔다 온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지 맛은 어떤지 디테일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연탄봉사 현장에 겁도 없이 이렇게 커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앞치마도 매주고 300일이라고 와가지고 같이 300 이렇게 저희가 300원씩 걷어서 드렸어요. 이분은 여자분이 300일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남자분을 끌고 오셨어요. 그래서 작년 300일인데 아직까지 지금 이게 손가락이 계속 펴지고 있는지 그냥 다 다쳤는지 저희가 검증은 안 해봤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개인 자원봉사자로 저희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셨는데 커플이라고 하셔가지고 여쭤봤더니 300일 이날 아침에 300일 기념으로 연탄봉사를 하러 오신 거예요. 통일이라는 것도 내가 갈 때 우리 와이프가 당신은 가지 마시고 이렇게 바지끄댕이 잡고 가지 마라. 갈 거면 나랑 헤어지자. 혹시 그런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아 그래? 정말 재밌겠다. 같이 가자. 우리 애들도 이왕이면 같이 가자. 통일운동이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 즐거운 현장이 생겼으면 좋겠고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통일의 현장으로 나갈 때 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하고라고 장갑도 껴주고 여탕 묻지 말라고 네, 끝나고 나서 서로 좀 닦아주고 글쎄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도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일이라는 게 즐겁다라는 생각을 사실 별로 안 해봤고요. 통일하면 뭔가 이제 목숨 걸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진로나 뭐 내 길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누구나 하나 보장해 주는 거 없고 믿는 건 오직 주님밖에 없고 막 이런 대부분 그런 각오를 하고 지금 다들 오셨잖아요. 근데 통일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좀 더 즐거운 것이었으면 좋겠고 같이 갈 수 있는 곳이어서 누구나 야 우리 재밌는 데 한번 가자 라고 추천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딸과 함께 와서 너무 뿌듯해하는 아버지 모습인데요. 가장 확실한 거는 자녀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곳이면은 가장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 내가 내 자녀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면은 사실 굉장히 검증을 많이 하잖아요. 안전하고 아이에게 유익이 될 만한 곳인지 도움이 될 만한 곳인지 이 아이의 삶에 플러스 이온이 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 예, 현장에 데리고 오셨어요. 이거는 제가 재미있어서 소개를 하고 싶은데 여기 이제 아버지와 아들들이 같이 중학교 친구들인데 연탄봉사를 하러 같이 왔는데 이 학교에서 아버지와 사춘기 남자아이들 뭐 딸들도 마찬가지지만 관계가 그렇게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한 게 아버지와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 도서관에다가 아버지와 자녀들을 넣어놓고 아빠가 좋아하는 책 아들이 좋아하는 책 같이 읽으세요. 3시간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30분 정도는 뭐 무슨 책 볼래? 뭐 나는 이 책 좋아하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1시간 뒤에 딱 들어가 봤더니 완전 물과 기름이에요. 이쪽은 아버지, 저쪽은 자녀들.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참담하게 실패하고 나서 이 학교 사회부장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런 사연이 있는데 아이들과 같이 연탄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연락이 오셔서 올 1월 달에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들은 지금 이제 아버지 세대는 그래도 연탄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연탄을 뗐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세대들의 그 프로포즈 멘트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연탄불 내가 갈아줄게. 이게 그때 프로포즈 멘트였다고도 저는 봤어요. 저도 그렇게 프로포즈 한 건 아닌데 왜냐면 연탄불 가는 게 굉장히 이제 귀찮고 또 새벽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손에 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이런 얘기는 이제 저희 때도 들었지만 연탄불 내가 갈아줄게 이게 이제 예전에는 프로포즈 멘트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자식들이랑 뭐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들이 아빠를 찾아요. 우리 아빠 어디 갔지? 뭐 힘들지 않아요? 이런 얘기도 서로 하면서 서로 땀도 닦아주면서 굉장히 재밌게 연탄 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쭉 얘기했던 것처럼 나눔이 어떤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 또 내가 그걸 주는 사람에게 어떤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가 즐겁고 감동을 받은 것, 사실 그게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좀 찾아오시는 것 같고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제 뭐 직업에 상관없이, 아이에 상관없이 4살짜리 아이에서부터 뭐 60대, 70대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대부분 갖고 계신데 워낙에 이제 삶 자체가 우리가 각박하고 빠르고 막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의 삶을 볼 사실 겨를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있어도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표현해 줄 만한 방법이 없는데 굉장히 손쉬운 방법을 찾으시는 거죠. 가장. 그래서 통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할 때도 일반 시민들과 소통할 때 아주 단순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했을 때 좀 즐거운 뭔가를 우리가 조금 구체적인 걸 고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시민과 공감하는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나눔의 즐거움이 있다. 우리가 대북 지원에 대한 즐거움이 있으면 계속 했겠죠. 근데 지금 일반 시민들은 사실은
대북 지원에 대한 피로감이 사실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연탄을 북에 지원하는 대북 지원 단체에 있지만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대북 지원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렵고 반응도 싸늘합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에 후원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검색을 하다가 남과 북에 연탄을 지원한다라고 하니까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후원하는 건 절대 북에 보낼 수 없습니다. 네, 보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 일반 시민들은 지금 굉장한 피로감에 쌓여 있고 또 북한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피드백을 항상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피로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일반 사람들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통일이라고 하면은 뭔가 북한의 계시를 받았거나 특별한 비전을 받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약속이 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네.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소수시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소수지만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통일 얘기하시는 분들이 소수입니다.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구조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북한 주민에 대한 좀 안타까운 마음은 다 있어요. 그렇지만 북한은 왠지 좀 부담스러운 존재로 지금 다들 일반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바꿔가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눔의 즐거움이라는 게 북한을 무조건 지원하자 이러는 게 아니라 나눴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지난 10년 5년 빼고 멀리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지원하지 못하지만 그때 지원했을 때에 과연 어떤 즐거움들이 있었는지 그때 지원했던 사람들의 경험을 우리가 나눌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모셔놓고 그때 정말 어땠는지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좀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내가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통일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는 굉장히 높고 멀고 어려운 일이지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비전이 있는 사람이 혼자서 막 100m 뛰어가가지고 여기가 통일의 목표 지점입니다. 일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기가 통일의 목표 지점인데 우리가 같이 한 걸음 움직여보지 않겠느냐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는 이미 멀리 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판단한다든지 왜 저 사람은 이 시대적인 사명을 모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같이 한 걸음 갈 수 있는 고민을 우리 각자가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지상 과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 이웃의 범주 안에 북한 사람들은 과연 들어있느냐? 우리는 보통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많이 젊은 분들과 또 교회에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 이웃이라는 범주 안에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과연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하면서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그 연탄과 사실 통일은 굉장히 먼 주제인데요. 저도 사실은 현장에 있으면서 대북 지원이 끊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중단되면서 굉장한 존재에 좀 의문을 느꼈어요. 내가 이거 완전 사회복지 쪽에서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지금 통일의 비전을 갖고 들어왔는데 나는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오히려 통일이라는 게 내가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 운동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 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꼭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한 걸음 같이 뛰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고요. 그런 생각으로 또 연탄봉사도 하고 있고 또 언젠가 또 문이 열리면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한 걸음 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